안녕하세요, 에리님.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조금 전에 독서노트를 했는데 40분짜리 파일이 날라갔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책을 읽고 있는데 평정심에 대해서 배우니까 지금이야말로 평정심을 발휘할 때다. 아깝긴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늘은 책을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했으니까, 왜냐면 어제 학교 수업 마치고 필요한 이번 주 과제라던가 시험 준비 이제 조금만 하면 되니까 오늘은 좀 독서를 많이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 전 부분은 평정심에 대해서 책을 읽었고, 이번에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원래는 누구나 겨우 한 걸음 나갈 뿐이다. 제가 어느 정도 준비는 되었고 실천하는 거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서를 너무 읽고 싶어요, 진짜. 네, 일단 지금 원서 읽고 싶은 게 아니라 한국 번역본부터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싸울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우리는 성장하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성장하면서 나를 개선하고 성장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해야지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상황에 닥치지 않으면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도 많이 배우게 되고, 그 이전에 이런 정도의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유년 시절보다 행복하지 않을까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많은 것을 깨닫는데 왜 우리는 어제보다 행복하지 않을까요? 나 어제보다 행복한데요? 지금 유년 시절보다 행복해요. 내 인생의 통틀어서 항상 오늘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보다는 또 성장했고, 어제 제가 또 실수를 한 게 있거든요. 일단 학교 수업이 늦었다는 거, 늦잠 잤다는 거. 정말 이번 학기 항상 30분 일찍 도착하고 해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습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근데 또 큰일도 아니었다, 이런 것도 배우게 되고, 유년 시절보다 행복하고 어제보다 행복해요. 요거는 저자의 이 질문에 다르게 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틀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틀. 이 생각, 저는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수련 중이에요. 엄청나게 수련하고 훈련한다. 이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힘, 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힘, 내 습관을 통제할 수 있는 힘, 나의 인격을 통제할 수 있는 힘, 나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힘. 이건 엄청난 힘이죠. 완전 통제는 없고 이제 확률만 높여갈 뿐인데, 그래서 생각의 틀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얽매여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제 생루프 말입니다. 이건 끊어버린 것 같아요. 확실해요. 그쵸? 그래서 최악은 이런 생각의 틀이 무의식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다. 맞아요. 지금도 제가 생각의 이 틀, 제가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조차 통제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이걸 완전히 통제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 계속 떠오르죠. 그걸 참 통제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점점 더 내 무의식의 생각 자체, 무의식의 세계마저 지금 의식적인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점점 물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 훈련, 수련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틀 안에 갇혀있다는 건 깨닫지 못합니다. 전 오래전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질문을 오래전에 했었어요. 몇 년 전에. 아니 어릴 때부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그래서 틀을 깨고 나오려면 먼저 그 틀에 대한 인식을 의식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 생각이 떠오르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식을 의식적으로 높여야 한다. 제생루프는 일단 우리가 그 존재를 깨닫는 순간 힘을 상실합니다.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저에게 얘기해요. 그 자리에서 바로. 혼잣말이죠. 하지만 저는 혼잣말이를 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요 예쁜 아기, 아이린, 요 애기에게 말해줘요. 아이린, 그 생각하면 기분 나빠질 텐데? 쓸데없는 생각인데? 이런 식으로 말해주고 끊어버리는 거? 네, 그 훈련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드르르. 복숭아 먹고 나니까 힘이 났습니다. 아까 전에는 너무 힘이 없고 배가 고팠는데. 네, 그래서 정말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도 하룻밤 자고 나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면 처음에는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차츰 감당할 만한 일로 그 무게가 줄어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먼 훗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었고 어쩔 때는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천운이었고 이런 적도 있었고요. 처음에 갇힌 그 생각의 틀에서 점점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눈을 똑바로 뜬 채 그걸 분명하게 알아차리면 인식하면 거기서 벗어날 힘과 답을 얻게 됩니다. 인식하는 거, 내가 그 생각했다는 거 인식하는 거 계속 인식하거든요. 저는 내가 왜 이 생각하고 있지? 이렇게. 그리고 끊어내기. 인식은 우리 눈과 귀를 뒤덮어버리는 부정적인 사고의 틀을 단번에 깨뜨리는 도깨비 방망이이다. 와, 진짜 잘 썼어. 근데 이게 진짜 원서에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번역이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분명히 도깨비 방망이다라는 표현을 안 썼을 거란 말이죠. 이거는 한국식 표현이잖아요. 너무 궁금하다. 근데 기본적으로 진짜 번역도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인식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꿍꿍이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저는 이 꿍꿍이라는 게 이거 말고 심상아 끌어당기지. 그러니까 최대한 의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계속. 네, 맞아요. 그래서 새롭고 강렬한 꿈을 꿈으로써 우리는 마침 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생겨납니다. 궁지에 몰렸던 일, 큰 상처를 남긴 대인관계, 고질적인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 안 읽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데 과거란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맞아요. 과거는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나의 이 모든 의식적인 생각을 과거나 미래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거, 집중하는 거, 즐기는 거 이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벌어진 일로부터 도망칠 필요가 있을까요?
부정적인 그 과거와 생각에 파묻혀 지내는 이유는 그것을 벗어나고 나면 다시 들이닥칠 두려움 때문입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질서를 갈망한다. 저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훈련하고 있거든요. 뭔가 해결하려는 거, 뭔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것보다는 다 해결하려 하지 말고 조금 시간에 힘을 빌어보고 너무 아둥바둥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니면 그건 좀 그대로 시간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꾸 질서를 갈망할 때 내가 정말 중요한 지금 책 읽기를 하지 않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질서를 갈망하는 것 같은데 그게 과거의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근래에 읽은 책을 보면 너무 아둥바둥 잘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생각이 나네요. 요즘에 그 인간관계, 돈, 이 물, 이 세 개가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자꾸 잡으려고 하거나 손에 엉켜지려고 하거나 통제하지 말고 조금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이게 이러면 더 잘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아마 이게 똑같은 말인 거예요. 천성적으로 질서를 갈망한다. 질서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아동바동 하는 거. 해결하고 끝을 보려고 하는 거. 저 진짜 그게 강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장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깊이 짧게 생각해서 결단 내리는 거. 한번 이번에 훈련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심적으로 조금 불안정한 그 상태는 지났기 때문에 시간을 좀 잘 보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쾌감의 선물 받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쾌감을 좀 선물 받았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움츠러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 현재의 삶에서 같은 수준의 확실성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쾌감을 받는다. 이것도 멋있었어. What is this? 이상한 위험한 소리 같은 게 나는데? 아닌가?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과거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날까봐 두려워서입니다. 그런가요? 전 과거는 지금 다 잊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연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몰입하였기 때문에 과거에 연연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파묻혀 있는 것이 미지의 두려움을 맞이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이게 인간의 심리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는 미래로 전진하는 사람보다 과거에 안주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과거를 무조건 차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를 무조건 차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 장소, 행동, 의식과 계속 연결되는 데서 얻어지는 기쁨도 삶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자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기쁨과 행복이 오직 과거와의 연결 속에서만 찾아진다면 당신의 삶은 매우 저평가된 것이다. 오케이, 맞아요. 자, 누구나 겨우 한 걸음 나갈 뿐이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 걸음 나아가는 거, 이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그 첫 걸음은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받아들이기.
영상작가 디펙 초프라는 이렇게 우리를 일깨웁니다. 나는 기억을 사용하지만 기억이 나를 사용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자, 나는 기억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미래 기억을 하고 하지만 기억,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떠오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억이라고 하는데 생각이에요, 생각. 나는 내 생각을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지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을 생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결국은 생각, 의식의 세계를 먼저 통제하고 무의식의 세계까지, 무의식의 생각까지 통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계속 부두고 있는 동안 무엇을 쓸려 나가는지 아는가? 바로 당신의 미래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존 F 케네디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잔인한 주인이다. 거기에는 현재가 없다. 오직 미래로 돌진하는 과거만 있을 뿐. 단단히 잡으려 갈수록 쓸려나갈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인간의 뇌와 생각, 감정은 유리잔과 같다. 나의 뇌, 나의 생각, 감정은 유리잔과 같다. 유리잔이라는 게 fragile, 되게 조금 뭐라 그러죠? 연약하다?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유리잔처럼 훤히 다 들여다보인다? 아닌데. 나의 뇌와 생각, 감정을 훤히 다 들여다보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이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좀 fragile,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연약하다. 한국말로 정확하게 이 fragile를 좀 못하겠네요.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왜 유리잔을 비교했는지. 그 잔을 새로운 것으로 채우려면 기존의 것을 깨끗하게 비워내야 한다. 그쵸. 이 비워내는 작업에서도 한반도의 습관에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이걸 유리잔에 비교하셨구나. 이 저자는 비워내어야 한다. 사이토 히토루님께서 말씀하신 유리잔 안에 물을 한 방울 깨끗한 물로 바꾸는 작업? 이걸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성공은 그 성공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인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연도, 운명도 그 새로운 인연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게 공간이 있어야 한다. 공간을 확보하는 일. 한 번 더의 습관으로 과거를 더 비워내고 그만큼 더 새로운 것을 채워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는 좀 이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오랫동안. 처음에 그냥 과거를 잊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이 곧 타인을 압도하는 훌륭한 경쟁력이 되어줍니다. 사실은 과거를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게 의미 없다라는 거, 시간 낭비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물론 과거의 실수, 나의 미성숙함,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반면교사의 가르침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진 않아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새로운 꿈을 꾸지 않으면 과거에 파묻히게 됩니다. 맞아요. 새롭고 기발한 상상력에서 쏟아나는 아이디어로 잔을 채우지 않으면 고인물만 물끄러미 바라보는 삶을 살 뿐이다. 너무 좋다. 그쵸? 얘 너무 좋은데? 공간을 확보하는 일.
그쵸? 새로운 꿈을 꿔야 한다. 미래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으십시오. 의식적으로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을 찾아내십시오. 당신의 뇌와 생각과 감정을 미래로 돌려놓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십시오. 나의 뇌, 생각, 감정을 미래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아라. 저는 조금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아라. 의식적으로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을 찾아 나서라. 나의 뇌와 생각, 감정을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몰입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고통받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결점, 투성이 있고 매 순간 장벽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그것에 갇히지만 않으면 그것을 극복해낼 힘과 지혜, 지식과 균형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갇히지만 않으면. 오케이. 한 번 더의 습관이 그런 가치들을 찾아내는데 빼어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꿈꾸는 미래, 그것만이 유일한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매일 한 뼘 더 성장하라. 오케이. 이건 매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 것도, 매일 운동하는 것도, 나에게 편지 보내고 대화하는 것도 매일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는 읽지 않은 책이었으니까, 어제는 알지 못했던 그런 가르침이었으니까. 그래서 꿈꾸는 삶을 살려면 다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비웃지는 않을까? 오케이. 상상력을 동원하는 삶을 살면 친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 저도 한번 그 만나는 사람이 한번 다 바뀌는 그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체면을 깎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얘기 안 하면 돼. 그리고 주위의 기대를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이 그림자처럼 집요하게 따라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상상력과 비전을 포기하면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불행해질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까봐. 내 체면을 깎여버릴까봐.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나를 비웃을까봐. 약간 두려움이 있는데 죄책감이 드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자신에게 꿈을 선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spirit이죠.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말하는 거죠. 내면의 성장이에요. 그냥 인격적으로 성숙되는 거. 좀 더 나은 나 자신이 되는 거. 그래서 영적 성장의 성결 조건은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타인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과거에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저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내가 굳이 어떤 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너무 힘이 들어. 막 기가 빨리고 에너지가 쭉 떨어지고 기분도 별로 안 좋아. 근데 용서하고 다시 인연관계를 해야 된다? 나아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용서했어요. 그럴 수 있다. 왜냐면 어제도 제가 학교 지각했죠. 그러지 않게 하기로 해놓고 너무 아침에 일어나려니까 힘들어가지고 지각했는데 용서했어요. 어떡해요. 용서해야죠. 그래도 이번 학기는 지각이 처음이었으니까 그래도 최대한 잘 보냈다. 조금 이제 긴장감이 없어지고 여유가 있어지니까 아무래도 지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어제는 이상하게 잠이 너무 많이 오더라고. 일어날 수가 없어. 알람이 거의 1시간 반을 계속 울리는데도 계속 잤으니까. 근데 어떡해요. 용서해야죠. 난데.
나는 나에게만 너무 관대한가? 어쨌든 저는 용서했습니다. 근데 뭐 타인을 용서하지 않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부러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막 그 싫어했던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나는 그래도 용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할 거야 라면서 지금 현재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과거의 일을 난 용서해야 돼 하는 게 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용서보다는 그냥 있는 거, 있는 거 굳이 용서하면서 그 관계를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저는 그 관계를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기에는 좀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용서는 영혼의 성장이 필수적이다. 그냥 잊으면 되잖아요. 막 저주하고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용서까지? 오케이. 그래서 용서는 쌓여있는 분노와 고통으로부터 당신을 해방시킵니다. 그 해방은 당신의 영혼을 한 뼘 더 성장시키고 이 성장은 꿈과 상상력에 직결됩니다. 전 용서보단 그냥 잊자. 영적 성장은 새로운 꿈이 들어줄 수 있게 유전을 배우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난 할 수 있어. 난 꼭 해낼 거야. 나는 절대 부족하지 않아. 나는 절대 뚱뚱하지 않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난 절대 뚱뚱하지 않아. 이 말 하지 말고 좀 운동하고 식단에서 살 좀 빼요. 자, 그래서 이는 주문에 불과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수없이 외친다고 해서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솟구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랑 똑같네요. 이 정말 할 수 있으면 난 정말 할 수 있어. 이 말 안 한다니까요. 당연히 하지. 그냥 아니까. 그리고 난 절대 뚱뚱하지 않아. 이걸 하지 않아요. 그냥 매일 운동하고 식단하니까 뚱뚱하지가 않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느낌? 이거는 제가랑 똑같네요. 생각이. 그래서 정말 해낼 수 있는 나를 발견해내야 합니다. 내가 재능이 넘친다는 사실을 깊이 각성해내야 합니다. 외모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라는 그 사실을 진지하게 인식해. No, I don't think so. 외모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거 외모는 경쟁력이에요. 외모를 정말 잘 갖고 건강하게 잘 갖고 이 외모라는 게 그 외모에서 어떤 그 사람에게 아우라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면에 표출되면서 외면의 아름다움과 만나서 좀 빛을 발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기에는 완전 반대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에 반대해요. 그래야만 부정적인 생각들을 구체적인 꿈과 비전의 도구로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영혼의 성장을 통해서입니다. 영혼, 마음, 외면의 성장도 중요합니다. 사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오늘 정말 행복하고 상쾌한 하루를 보낼 거야. 이 다짐하는 거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건 상쾌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신체적으로 너무 기분이 상쾌하잖아요. 컨디션이 좋잖아요. 그날 잠을 잘 잤어. 그리고 그 전날 음식도 깨끗하게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청소도 깨끗하게 되어 있고 책도 되게 예쁜 책, 아름다운 글을 읽었고 눈에도 예쁜 것만 눈에 담고 예쁜 말만 하고 예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컨디션이 너무 좋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오늘 아침 나 상쾌하게 보내야지. 오늘 행복해야지. 이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상쾌해. 그냥 행복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열정. 그리고 뭐 웬만한 건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자비? 이런 것이 하니까요.
여기에는 저는 좀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 반대하는 글에 지금 좀 약간 집착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의 성장은 있을 법하지 않은 아이디어. 완전히 낯선 생각과 환경에서 가능해집니다. 한 뼘 한 뼘 영혼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뇌는 우리를 터무니없이 놀라게 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해 서로 무관해 보이는 생각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시도합니다. 맞아요. 되게 신기한 게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일, 되고 싶은 거 거기에 계속 심성을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하니까 자꾸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거기로 가는 길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당신을 고민에 빠뜨렸던 질문에 대한 답이 한밤중에 자다가 문득 떠올라 하다가 잠을 깬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들과 함께 야구 경기를 보다가 대형마트를 거닐다가 아침에 샤워를 하다가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갑자기 떠오른 적은 없는가요? 이건 계속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해결책이 떠오른 거다. 그 만류 인력의 법칙을 생각해낸 것처럼요. 그게 갑자기 떠오른 게 아니라 계속 그 사람은 무의식에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떠오른 거죠. 이게 갑자기 떠오른 적은 없습니까? 해결책이 당신의 다음 세 가지에 한 번 더 버튼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나 더 용서하라. 매일 한 가지 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떠올려라. 매일 한 뼘 더 성장하라. 한 뼘 더 성장하라. 오케이. 한 번 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떠올려라. 오케이. 좋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it's like almost 25. it's already 32 minutes. But that's enough.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독서하고 또 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루틴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독서한다고 수고했어요. 아이린님.